자, 안녕하세요. 네, 비단길 캡틴입니다. 오늘은, 미래세상, 지난 시간에 했던, 트랜스휴먼이 왜 필요한가, 왜 그 길로 가고 있는가, 그거의 해답을, 오늘 영상을 보시면, 조금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답을 얘기하자면, 우주에 대한, 갈망과 희망, 그죠? 우주로 진출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우주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우주 비행사들 다시 돌아왔을 때, 괜히 시름 앓고, 힘도 없고, 그치? 몸이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사도 보고, 영상으로도 많이 봤는데,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 내와 대기권 밖의 우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그럼 우주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DNA를 조작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우주에서 생활할 수 있고 또는 우주에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합한 DNA를 일단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DNA를 조작을 해서 우주에서도 생활이 가능하고 활용이 가능한 그런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는 왜 필요해요? 그런 인간이 돈 벌기 위해서다 라고 보면, 돈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 일단 우주하면 떠오르는 게 나사죠. 나사. 또 우주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우주에 대한, 그게 우주에 대한 것일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주 개발을 하는 사업들마다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죠? 여기 기사에 나오지만, 기사를 쭉 보면은 여기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가 경영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기업들을 지금 얘가 운영을 하느냐. 스페이스X. 이건 2002년도였고 테슬라보다 더 먼저 만들어졌어요. 이게 우주, 로켓을 발사하는, 그죠? 로켓을 발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로켓도 발사하고요. 위성 인터넷 통신망 스타링크 프로젝트라 그래갖고, 그죠? 저궤도에다가 인공위성들을 쫙 지구 밖에다가, 그지? 쫙 깔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위성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도 스페이스X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테슬라, 전기차, 그 다음에 솔라시티, 태양광 패널, 그 다음에 뉴럴링크, 요거는 뭐다? 뇌와 컴퓨터를,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 요게 이제 더 나아가면 뭐 DNA, 우리가 말했던 그 인간과 기술이 결합되는, 지난 시간에 말했던 그런 인간을 만들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링 컴퍼니라고, 요거는 초고속 지하 터널. 말이 지하 터널이지 결국에는 뭐하는, 터널 굴차, 땅 파는 회사예요. 땅을 잘 판다, 그지? 땅 파는 기술. 그것도 뭐 어디서, 현재는 지구에서 테스트도 하고 사업도 하겠죠. 근데 결국엔 어디, 우주에 가서 땅 파겠지. 땅 파는 이유가 또 있겠죠. 전부 다 보면은 대부분 테슬라도 그렇고 솔라시티도 그렇고 환경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돈벌이로 우주를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거죠. 대항해 시대 때요. 대항해 시대 때를 이제 탁 생각해보면, 유럽이 몰락해가고 있었어. 그래서 새로운 신대륙이 필요했고, 새로운 대항해를 하다가 어떻게든 신대륙을 발견했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광물이 됐던 뭐 금이 됐던 뭐가 됐던 사람들이 그것도 이주해서 땅을 개간하고 살게 되는 뭐 그런, 그러면서 유럽이 다시 부흥을 하고 또 미국이라는 또 뭐 이런 나라가 다시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잖아요. 지금 시대가 더 이상 힘들다. 대항해 시대가 다시 나와야 되는 신대륙이 다시 필요로 한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시대의 신대륙은 어디로 보는 거예요? 엉아들 입장에선 우주로 보는 거죠. 우주로 본다. 그래서 우주 개발을 아무도 손 못 대게 하고 자기들만 독식을 하겠다. 왜? 우주 개발은 힘들어. 뭐가 힘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돈만 있다고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니야.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 근데 그냥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겠어? 사람들, 니들이 이거는 뭐 아무도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니들의 도움이 필요해. 니들의 희생이 필요해. 대신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면 그거에 대한 결실은 우리가 다 가져가겠어. 이러면 누가, 그죠? 그래서 통제가 필요한 거겠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사람들이. 그런 관점에서 요거를 한번 파헤쳐보자. 자, 그 다음에 요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업들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 자, 테슬라와 스페이스X 두 개의 회사죠. 2002년, 2003년 요렇게 만든 회사예요. 요게 연결이 되어 있다. 머스크가 스타링크, 이건 스페이스X에서 하고 있는 위성 인터넷 그 사업이죠. 스타링크라고 있는 진짜 이유가 뭔가 기사가 나왔어요. 자, 쭉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기사이기 때문에. AT&T와 버라이즌 떨게 하는 일론 머스크의 노림수 스타링크. 통신회사들이 벌벌 떤다. 이런 얘기예요. 미국의 일론 머스크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 대표적인 것이 테슬라와 스페이스 X다. 전기차 사업인 테슬라와 민간 우주선 사업인 스페이스 X는 언뜻 보기에 상관성이 없어 보인다. 머스크는 스페이스 X 우주선에 테슬라를 태워서 화성으로 실어 나르고 화성에 만든 도시에서 테슬라 전기차를 타는 설계를 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진짜일까? 이게 다일까? 라는 거죠. 가능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저게 가능하지 않아도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걸 독점화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있다라는 거지. 자, 한 사람이 하는 두 가지 사업의 연결고리는 뭘까? 그 답은 스타링크에서 찾을 수 있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의 인터넷망 구축 프로젝트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 저궤도에 300km 이상만 되면, 저 왜 300km일까요? 300km야 되면 남의 나라 위에 하늘에다가 저걸 띄워놓을 수가 없어. 그죠? 그리고 대기권 밖에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인공위성이 뭐 중국 위에 여러 개가 있다고 해도 뭐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거기는 중국의 영공이 아니기 때문에 우주 밖이란 말이야. 누구의 땅도 아니야. 자, 테슬라의 필수적인 통신망. 이게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테슬라는 전기차이자 자율주행차다. 핵심은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내연기관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 전기차가 전기차로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가 학습하며 진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자동차가 한 번 갔던 길을 두 번째 갈 때는 스스로 그 길을 습득해야 한다. 어느 곳에 사고가 났거나 도로에 물건이 떨어져 있는 갑작스러운 사건에도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자동차가 지나간 길을 클라우드 서버에 나옵니다. 클라우드 서버에 전달을 해야 하고 이를 AI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통신이죠. 그죠? 그 자율주행은, 그래서 자율주행이 되려면 5G가 있어야 돼. 통신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야 했던 거예요. 그치? 테슬라 자동차는 모든 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계속 테슬라에 설치하기 위해서 알파고와 같은 더욱 똑똑해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테슬라에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는 통신이 필요하다. 최근 테슬라를 타고 놀랐는데 예전에 없던 기능이 갑자기 생겼기 때문이다. 테슬라가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인지해 자동차 대시보드에 보여준 것이다. 점차 똑똑해지고 진화하는 셈이다. 통신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자동차가 운행 중 사진과 동영상을 계속 찍어서 클라우드 서버에 보내야 하는 것이다. 그럼 거기에 또 저장이 되겠죠. 테슬라는 현재 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테슬라 모든 차에 연결된 통신망 사용료를 내주고 있다. 통신료를 내고 있다는 거죠. 5G가 없으면 자율주행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용료가 발생을 한다는 거지. 테슬라 자동차 구매 비용에 이 통신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이해가 쉽다. 문제는 테슬라 자동차가 많아질수록 모든 게 다 전기차가 되고 뭐 하나의 테슬라 자동차들이 다 전기차니까 많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통신비가 계속 올라간다는 셈이다. 차가 전기차가 자율주행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누가 돈을 번다? 통신사가 돈을 번다. 그죠? 또 통신 비용을 한 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주행하는 동안 계속 내야 된다는 거죠. 통신과 접속이 딱 되는 순간부터 통신 사용료가 발생을 한다는, 우리가 전화통화 오래 하면 예전에 통신료가 올라갔던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 비용뿐만 아니라 보안 문제와 또 직결이 된다. 더 큰 문제는 통신이 안 되는 곳이 많다라는 거죠. 이게 뭐 대도시에 통신이 잘 되는, 통신망이 잘 깔려 있는 곳만 이게 되고, 우리가 지방에 뭐 멀리, 그죠? 멀리 가게 되거나 산간 지역을 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게 끊긴다 그러면 자율주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다라는 거죠.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지역 어디를 가나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통신망이 먼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예요? 5G 안테나 기지국 여기저기 막 그지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5G 관련주들이 쫙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5G 관련주들이 최근에 안 가죠. 안 가는 이유가 이 스타링크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자율주행 차는 사람 같이 끊임없이 사물을 인지하고 학습해야 된다. 통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신경이 고장난 것과 같다. 미국만 봐도 도시무지나 외곽 지역으로 나가면 통신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러한 통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신국을 지구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돈도 많이 들죠. 여기저기 막 기지국을 설치하고 안테나를 설치하고 해야 되잖아. 근데 우주 밖에서, 그러니까 지구 밖에서, 그죠? 인공위성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인공위성으로 통신하면 지역과 나라에 상관없이 통신이 가능하다는 거지. 어디를 가나. 지구 밖에 빼곡하게 여기저기 모든 곳에 인공위성으로 통신이 계속 되게끔 되면은 그것만큼 효율적인 게 없겠죠. 자, 거대 통신사를 노리는 스타링크. 쭉 읽어보시면. 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통신회사들이 얘가 성공을 해버리면 통신회사들은, 전 세계 통신회사들은 망하거나 아니면 그 파이가 당연히 축소될 가능성이 높겠죠. 망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 어떻게요? 일단 무료로 해. 그래서 되게 편리함을 알게 만든 다음에 사용료를 받기 시작하면, 기존의 통신사들이 다 문을 닫게 만든 다음에 사용료를 받기 시작하면, 예전에 코카콜라가 처음에 영업할 때랑 똑같이 전 세계에다가 콜라를 뿌렸어요. 맛을 보게 해, 공짜로. 그 다음에 중독되게 만들죠. 그 다음에 코카콜라만 먹게. 다른 콜라들이 나와도, 펩시나 뭐 이런 다른 콜라가 나와도 어떻게 해요? 코카콜라 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코카콜라를 우선적으로 찾게 된다. 전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랬고, 과거에 보면 민영화를 했더니만 어떤 현상이 일어나? 처음에는 싸게 쫙 그치 해줘. 그랬다가 싸면 어떻게, 사람들이 사용량이 많아지겠죠. 거기에 길들여져 있었어.
길들여져 있다가 어떻게 해요? 사용료가 쫙 올라가요. 그러면 많은 돈을 또 내야 되는 장사꾼 마인드로 보는 거지. 통신도 마찬가지가 된다. 그래서 5G 관련주들이 가지를 못한다. 지금 뭐 보세요. 예상되는 미국 내 경제 효과가 여기도 2025년이에요. 모든 4차 산업은 베타 테스트 2025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그 스마트 시티 거기가 샘플이에요. 모델하우스예요. 그때 다 맞춰져 있다. 2025년까지 가입자 4천만 명. 많이도 필요 없어. 4천만 명만 가입이 됐다라고 봤을 때도 연매출 300억 달러. 약 우리나라 32조 5천억이랍니다. 그런데 전 세계 70억 인구가 다 이걸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금액이 어떻게 올라가요? 독점 사업이 되면서. 그죠?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전부 다 자꾸 하나로 몰려져.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자동차도 만드는 회사가 이제 뭐 한 개, 두 개만 있으면 돼. 대량으로 생산해서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스마트폰도 한 개 회사만 있으면 돼요. 그죠? 기술적인 건 인간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 인공지능들이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킬 거거든.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어떻게 보면 악순환, 그지? 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럼 결국엔 뭐예요? 자기네가 차를 많이 만들어서 이제 팔 건데 팔다 보면 통신료가 많이 나와. 통신료를 갖다가 내기가 싫어. 괜히 통신회사만 배불려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아예 통신회사를 만드는데 얘네를 싹 다 죽여버리고 내가 독점할 수 있으면 최고네. 그래서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 X 기업과 테슬라는 연관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치? 설치하는데 단 15분. 이거 이미 상용화를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 스타링크. 그죠? 설치하는데 15분. 안테나 설치하고 내 스마트폰과 연결하는 데까지 드는 시간이 15분이 돼. 근데 써본 사람들 얘기가 아주 훌륭하다. 쭉 기사 읽어보면 아주 훌륭하다. 그리고 점점 뭐가 많아지면 계속 쏘아 올리고 있는 중이죠. 계속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중인데 그게 점점 많아질수록 인터넷 끊기는 것도 더 줄어들 거고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질 거다. 그리고 가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요금도 계속 다운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통신사를 다 죽여버려야겠다 할 때는 일시적으로 통신비를 받지 않는 이벤트를 진행할 수도 있겠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솔라시티. 이거 태양광. 이게 왜 필요할까? 이게 전부 우주산업과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우주산업과 연결됐다. 소설을 한번 써보죠. 그지? 스타링크 사업도 지구 내에 있는 것도 요렇게. 그지? 그럼 제가 화성에다가 스페이스 X의 로켓에다가 전기차를 실어서 화성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전기차가 다닐 수 있게 한다.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로켓을 쏴요. 지구에서 어디 뭐 달로 쏜다고 쳐. 그죠? 여기서 쏘면 내연기관, 현재의 내연기관으로도 쏠 수 있죠. 그지? 그 달에 왔어. 그 다음에 얘가 달에서 만약에 좀 더 멀리 가고 싶어. 여기서 지구에서 달로 쏘고 화성으로 쏘고 어디 목성으로 쏘고 이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달에 가. 그래서 달에서 다시 화성으로 가고, 그죠? 뭐 목성으로 가고 이렇게 널뛰기 하면서 다닌다. 가깝게. 그럼 비용도 절감이 될 거고. 그쵸? 근데 여기서 달에서 화성으로 쏠라 그러면 산소가 없잖아. 지구와 다르잖아요. 구조 자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연기관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 2차 전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말로는
한류는 전부 지구 온난화, 기후의 변화, 환경의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야 돈들을 내놓고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기술이 개발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엉아들의 목적은, 이렇게 해놓고, 물론 그게 아예 연관성이 없고,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건 우주다. 그래서 여기서 달에서 화성으로 쏘려면요, 내연기관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2차 전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2차 전지 충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뭘로 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 태양열, 태양광, 패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 그린 에너지,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그러면서 풍력도 올라가고 태양광 관련주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가 뭐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는 뭐야? 지구는요, 하나요. 그냥 소형 원자로. 요거도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소형 원자로, 이거 기술 우리나라 거야. 근데 뺏겼어. 미국한테 뺏겼어. 이제 돈 주고 사다가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자세한 거는 다음 편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찌됐건 뭐다? 핵심은 태양광이에요. 풍력이 아니라. 우주에서 쓸 거는 풍력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이에요. 근데 지구 밖에서 우주에서 태양열 쐰다. 그러면 지구에서 받는 태양열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더 강력한, 우주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패널이 필요하겠지. 그래야 어떻게 돼? 그 로켓에다가 장착을 하고요. 계속 충전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가 있겠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태양열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2차 전지가 필요한 거고. 이게 전부 우주와 연관이 되죠. 그리고 유럴링크, 이건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신인류. 그죠? 신인류.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 근데 저 인류가 왜 필요해? 신인류가 우주에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누군가는 먼저 나가야 돼. 그거에 적합한 DNA와 사람을 찾아서 그거를 변형을 해서 어떻게 먼저 우주로 보내야 되겠지. 그죠? 이거는 왜 필요할까요? 이건 뭐의 봐봐. 예를 들면 히토류. 중국이 전 세계 90%. 근데 히토류가 없으면 반도체가 안 돼. 이걸 갖고 중국이 역사를 잡고 막 흔들죠. 그랬더니 기사를 하나 볼까요? 요런 기사. 중국 히토류 무기야 미국 달에서 캐오겠다. 그냥 달에 희귀강석도 많고 히토류도 많고요. 되게 여기 나오네. 히토류 중국이 전 세계 소비의 90%를 공급하고 있어. 이랬다간 안 되겠어요. 왜? 전부 디지털화하고 4차 산업을 하려고 그러면 히토류가 필수적이요. 히토류가 필수적인 건 반도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 달에서 캐오겠대. 그래서 급해요. 이거 근데 누가 어떻게 독점하겠다라는 거지. 소프트뱅크의 손정희가 우주 개발 사업을 갖다 독자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엉아들이 무슨 소리야? 내 밥그릇을 네가 넘봐? 그죠? 넘봐? 그러면서 두들겨 팼죠. 그 결과 누가? 아베가 멀쩡히 있다가 갑자기 내려가. 갑자기 내려가야 됐어.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핵심은 우주 개발이라는 얘기예요. 엉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게. 세상 ESG도 결과론적으로는 우주 개발을 하기 위한 자금도 만들고 기술도 개발하기 위해서. 근데 엉아들 돈 크게 들이지 않고 하겠다는 얘기죠. 쟤들은 돈을 들이지 않고 결과만 자기네가 독식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 모든 사업에 얘네가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이 모든 사업에 뒤에는 누가? 나사가 있다. 일론 머스크가 무슨 돈이 있어? 그죠? 무슨 돈이 있어 저런 사업을 할 수 있었겠어? 천재고 괴짜에서? 아니요.
나사가 어제 미국이 그냥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일론 머스크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민간 사업에서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특정한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결국에는 미국에서 미국 항공우주국이죠. 나사. 여기서 지원을 해주고 결국에 자금은 엉아들의 자금이 들어갔겠지. 그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은 정리가 또 들어가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회사들이 전부 하는 게 뭐다? 연관이 되어 있고 우주 산업을 위함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착공 땅을 파야 돼요. 어떤 행성이든 가서 얘가 금이 많은 행성, 그죠? 뭐 목성이나 화성이나 금이 있대. 달에 갔더니 히토류가 많대. 그러면요 가서 캐와야지. 기사에서 나오잖아. 달에 가서 캐오겠대잖아요. 캐갖고 와서 지구까지 다시 보내는데 그게 뭐 이제 또 따져봐야겠지. 그게 더 이득인지 어떤지 돈이 들 거 아니야.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서요 최근 나온 기사가 이런 기사가 있어요. 달에 가서 캐오겠다잖아요. 일론 머스크 이거 언제냐면 오늘이 25일인데 24일 뉴스예요. 일론 머스크 달에 3년 내로 왜 2025년 안에 다 끝내야 되거든. 2025년, 2030년이 지나면 지구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럴 수도 있어요. 주기가 바뀌었어. 네, 주기가 바뀌었어요. 그 지구에 항상 주기가 바뀔 때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지구에 재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어찌됐건 달에 3년 내로 사람 보낼 것이다. 인간은 다행성족이 돼야 한다. 이건 뭔 얘기예요? 여기저기 행성들을 갖다가 다 뛰어다니겠다는 얘기죠. 달만 가는 게 아니라 화성, 목성 이거야.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이제 이런 얘기가 통할 수 있어. 그리고 설날 되면요. 자, 저기 달에 사시는 시댁에 일단 갔다가 화성에 사는 우리 친정집 갔다가 그리고 오자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게 생겼어. 조만간. 날짜까지 계속 명시를 합니다. 날짜까지 2024년 스페이스X 우주선으로 달에 우주 비행사를 착륙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25년이 되면 땅을 파는 아까 회사 있었잖아. 땅을 파고 그죠? 히토류를 채취하고 뭐 이러면서 뭐 이런 우주 사업들을 하나하나 진행해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화성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화성으로. 요것도 최근 기사입니다. 최근 기사예요. 화성에서 이산화탄소로 산소를 만들었다. 언제예요? 4월 22일. 영화 마션 현실화된. 영화나 드라마에서 다 미리 예시를 해주고 예고를 해주고. 왜? 영화를 만들 때요.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막 상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 검증을 거치고 지금 기술이 이 정도까지 발전되고 얼마 오면 이렇게 나온다. 그거 미리 만드는 거지. 아무리 뛰어난 이제 뭐 감독이고 작가라 하더라도 자기도 공부하고 알아보고 그걸 토대로 스토리화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배경에 깔리는 기술이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영화에 나오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하나 현실화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전격 제트 작전 키트, 그죠? 손목에다가 시계 차고, 자, 키트 빨리 와. 그러면 차가 알아서, 그게 자율주행이죠. 대화까지도 가능하고, 학습도 가능하고, 그게 벌써 제가 어렸을 때니까 30년 전, 40년 전, 내도 그런 상상을 해왔던 게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실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들여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엉아들이 하고 나사에서 하고 있는 이것들이 현실화가 전혀 없다. 비현실적이다 그러면 돈을 미쳤다고 드리겠네요. 그리고 그게
이미 오래전부터 작업해오던 거기 때문에 이제 결실을 맺기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이건 정말 먼 미래에 나 죽고 난 다음에 내 자식도 죽고 난 다음에 뭐 그 손주 때나 돼서 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시간을 제시해요. 지금 21년도인데 25년, 30년 이런 식으로 몇 년 안 남았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점점 빨라지면 빨라지지 루즈하게 늘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점점 속도를 내고 빨라진다는 얘기. 그죠? 왜? 산소가 필요하거든.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머스크. 또 머스크가 나와요. 이것도 엊그제 기사예요.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에 상금 1,100억 걸었다. 기술 만들어 와. 돈 줄게. 근데 1,100억에 사서 지들은 통째로 먹겠다는 거지. 이게 필요해. 그죠? 이게 뭐냐? 뭐 엑스 프라이즌 탄소 제거 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러는데 결국에는 뭐다? 탄소 포집. 그죠? 탄소 포집 기술을 말하는 거다. 100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에서 포집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기술을 찾는 게 목표다. 탄소 포집 기술. 요거 잘 봐야 돼. 이거 왜? 아까 얘기했잖아. 화성에서도 탄소를 갖다가 산소로 만든다. 이산화탄소를. 이런 기술이 성공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탄소를 많이 포집해서 어떻게 그거를 산소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산소통 메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더 편리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머스크가 돈까지 내면서 상금까지 걸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기사 한번 볼까요? 자, 일론 머스크의 우주 사업 일지. 일론 머스크가 우주 사업을 한다라는 건 다 알고 있어. 그죠? 2002년도에 뭐래요? 스페이스 X를 설립하고 2010년도에 민간 업체 우주궤도 우주선 발사 처음 성공하고요. 2012년도에 민간 업체 첫 국제 우주 정거장 ISS에 우주선을 보내고 2017년도 3월에 사상 첫 재사용 로켓을 발사하고 재사용 로켓이 핵심이야. 저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갔다가 내려왔다 하려면 정확한 자리에 착지를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태양광도 필요하고 전기차 2차 전지도 필요하고 그래야 돈이 된다. 민간업체 IS 유인 우주선 ISS 왕복 단일 로켓으로 역대 최대 위성 143기 발사 유인 화성 탐사선 발사 이런 거 그죠? 자 우주까지 정복하는 머스크 이 143개 위성을 쏘아 올릴 때요 얘네 스페이스 X 로켓을 쏘아 올리잖아 그죠? 근데 돈을 받고 올려 한 개당 11억 원씩 통행료를 이게 운반해주는 운송료를 받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게 돈 안 들이고 하는 사업이 된다는. 그래서 천재다? 글쎄. 시키니까 하는 바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저는 해보는데, 그죠? 이런 기사 보시면, 자, 화성 헬기 이번엔 더 높이, 더 오래 산소 추출 성공. 언제예요? 4월 23일. 엊그제. 근데 이거를 이제 사람이 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뛰어나겠죠. 신대륙, 우주를 먼저 독식을 해서, 선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필요한 게, 그러면서 이제 인류를 이주시킨다는 거죠. 달에도 살게 하고, 화성에도 살게 하고, 뭐, 목성에도 살게 하고, 뭐, 이러면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들을 찾고 개발을 해서 하겠다. 그 주인은 누구예요? 엉아들이잖아. 그쵸? 근데 지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꾸 서둘러. 그래서 그쪽에 가서 살게 되면요. 처음에는
뭐 좀 주겠지. 뭐든지 먼저, 제일 먼저 하면. 뭐 땅을 주든.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옛날에 신대륙, 발견했을 때 인디언들을 딱 정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역을 딱 나눠 놓은 다음에요. 딱 출발선에서 말 타고 달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 없으면 뛰어가는 거고, 말이 있으면 말 타고 달리는 거고요. 먼저 가서 좋은 땅에 꽂혀있는 깃발을 딱 잡아서 드는 순간 그 구역은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영화로도 저도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우주도 뭐 달이다 그러면 달에도 처음에 가서 이주하는 사람들 아무나 할 수 없겠죠.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겠지. 엘리트들 상류층들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이 지구에 살아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서 해야 되는 게 또 뭘까요? 그러려면 아니 우주로 지들이 갖고 있는 금덩어리 무거운 것들을 다 운반을 하고 또는요 지폐 얼마나 많어, 그죠? 지폐로 돈을 다 찾아갖고 운반을 하고 뭐 그러진 않겠지. 그래서 필요한 게 디지털 화폐. 그래서 디지털 화폐화를 하고요. 전 세계 또는요 전 우주에 하나의 공통된 화폐가 나올 수밖에 없어. 나중에 가면 어차피 하나의 시스템으로. 뭐 세금도 한 군데다. 내가 여기서 일했어. 한국에서 일했어요. 한국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결국엔 그 위의 개념인, 그죠? 물론 지방자치가 되겠지 진짜. 지방에서 걷는 세금은 한국에서 걷어서 여기 지방을 자치하는 데 쓰고, 더 크게는 중앙정부가 생기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세금을.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일을 하던 간에 어디서 살던 간에 이제는 그런 개념이 없고 국가의 개념도 크게 떨어지고 민족의 개념이 먼저 사라지겠죠. 그거 말살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죠? 근데 그거를 없애긴 없애지만 어떻게 해요? 훌륭한 민족, 그 자기의 민족들을 위에다가 끌어당겨 놓는 작업은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국은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얘들이 만들려고 하는 계급사회의 상위에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민족들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세상은 이어지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현재, 지나서 미래로. 그러면서 계속 미래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갖다 소설을 써가면서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뿐이냐? 달에 히토류가 많다. 그죠? 더 희귀한 금속들도 많다. 뭘로 캔다?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무슨 사업? 보링 컴퍼니. 땅을 파야지. 그죠? 굴착 기술. 그래서 이 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보링 컴퍼니. 자, 목성, 화성 이런 데 금이 나와요. 그죠? 여기서도 뭐 땅 파서 금을 캐고 뭐, 근데 돈도 많이, 캐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옮기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기술들이 있어. 이게 뭐냐? 이런 거예요. 금을 캐는 박테리아를 미생물을 이용해서 금을 캔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박테리아는요, 지구가 생겨나면서부터 계속 우리보다 선배들이지 먼저 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행성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그게 끝나면 거기다 뿌려놓으면 돼요. 그럼 얘네가 박테리아들이 금을 모아서 캐서 모아서 갖다 줘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 그죠? 그러면은 저 박테리아를 만들어내고 키우고 하는 사업도 성공할 수 있겠지. 그죠? 잘 봐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90만 파편이 총알 10배 속도로 위성이 많아져. 우주 밖에. 위성이 많아져요. 그러면은 이 우주 쓰레기를 청소하는 산업이 뜬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미 하고 있는 청소를 하는 사업을 갖다가
시작하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시작한 기업들이 있다. 뭐 국가로는 일본 기업들이 있고요. 스위스, 영국, 러시아, 한국들이 있는데 한국에는 하나 시스템이란 데가 하고 있지. 그쵸? 출시 목표는 어디에요? 전부 어디에요? 출시 목표가 2025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죠? 2025년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급해 지금 돌아가는 판이. 자, 쭉 한번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요 하나 시스템, 그죠? 여기 레이저. 안부적으로도 레이저. 잘 봐봐. 이 인공위성들이요. 수많은 일론 머스크의 인공위성들 다 결국엔 미국 거잖아요. 대기권 밖에서 중국 위에 딱 떠 있어. 수십 개, 수백 개가, 수천 개가. 감시하는 데 사용도 가능하겠죠. 안 좋게 사용하자 그러면 거기다가 또 뭐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 가능했죠. 그 인공위성에서요.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미사일을 쏴서 중국으로 날린다? 이란으로 날린다? 이거보다 300km라고 그랬잖아. 300km. 300km면 얼마나 가까워? 중국 땅 위에서 우주 밖에서 대기권 밖에 300km에서 뭘로요? 레이저로. 레이저로 중국 땅을 갖다가 초토화시킬 수 있어. 핵심 무슨 군사 기지라던가 그죠? 아니면 그것도 정밀해. GPS로. 위성이기 때문에 GPS로 정밀 타격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도 따라가면서 타격이 가능합니다. 이거 게임 전쟁이 나겠어요, 이제?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돼버려. 우주를 먼저 뺏겨버리면. 이 사업을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촘촘하게 전 세계 지구를 둘러싸면서 인공위성들이 이게 무기화가 되면 통신 망인도 되지만 이걸 무기화 시켜버리면 그 어떤 나라도 대적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바로 내 머리 위에서 레이저로 쏘든 뭘로 쏘든 하여간 다 작살내버린다. 게임 끝. 그죠? 그래서 어떻게 지구가 점점 하나로 되고 있다라는 얘기야.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거면 그래서 계급사회로 간다야. 국가도 개인도. 이왕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위로 가야죠. 그지? 제가 계속 미래 세상을 얘기하는 게 이게 궁극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미리 알고 준비하는 거랑 아무것도 모르고 야 우리 세상이 막 변하네 그러고 앉아 있는 거랑은 나중에 결과가 달라진다. 그치? 그럼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거부하면 안 돼요. 앞장서서. 그래서 제가 무슨 집회에 나가서, 그지? 또는 뭐, 내 이름을 달고 어디다가 인터넷이나 뭐 근거를 남기고 이러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길 수 없으면, 같이 가자는 거예요. 아까 일본의 손정희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독자적으로 내가 뭘 하겠다. 이건 안 돼, 이제는. 근데 같이 가는 건 돼, 얘처럼. 그죠? 같이 가는 건 됩니다. 엉아들이 뭔 사업을 하는데, 그래. 그러면 그 기술에 필요한 자금 내가 대서, 어떻게 해요? 내가 뭐 만들 테니까, 이런 걸 할 테니까, 같이 나도 껴줘. 그래서, 나는 돈만 벌면 되잖아. 수익을 창출하면 되잖아. 기업이니까. 그쵸? 근데 엉아들은, 그래, 자기네 돈 안 들여서 해서 조금 떼어주고, 큰 거는 어차피 자기네가 다 먹는 거.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는 시스템이어야지 살아남지 아니면 내가 독자적으로 하겠다. 이건 다 죽는다. 세상 흐름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요거를 빨리 인지를 해야 되고, 트랜스휴먼.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다? 엉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주예요. 지금 환경 ESG를 가지고 환경을 갖다가 조지면서 지구 내에 있는
이건 지구를 어차피 통합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한 그 독점을 하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작업이 다 끝난 거예요. 뭐 언제 우주를 선점하는 순간 끝나버려. 근데 우주도요 더 산점이 다 끝나버렸어. 아무도 못 건드려 이제. 그럼 내가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위치에 가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쟤들이 하는 테스트나 하고 돈이나 받고 그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는 거는 선택의 문제가 되겠죠. 자, 위협성 우주청소 쓰레기 언제? 4월 16일. 얼마 되지 않은 기사들입니다. 전부. 헬기를 우주로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소형 헬기겠지만. 그래서 달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겠다. 가능해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뭐 뉴스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머스크 달 연구기지 화성도시 건설해야 된다. 엊그제 뉴스예요, 이것도. 하겠다라는 거죠. 이 머스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사에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나사가 나서지 않고 어떻게 민간 기업, 그지? 그냥 바지 사장. 얘를 통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것 뿐이다. 얘기를 하는 것 뿐이다라는 거. 이렇게 간다라고 기사들을 보면요, 알려줘. 근데 우리가 관심이 없을 뿐이요. 그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준비.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미래 산업, 미래 세상이 바뀌는 그런 첨단 산업에다가 뭘 해야 돼? 투자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우리가. 왜? 지들이 먼저 투자하고 지들이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관련 기업들은 주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지. 어찌 됐건 간. 파동이라는 것도 있어요. 기술적으로. 주가가, 그러니까 뭐, 금리 또는 뭐, 유동성의 문제 뭐 이런 걸 해갖고 파동을 치면서 올라가는데 쫙 갔다가 요번에 쭉 빠진다고 쳐. 빠진다고 쳐요. 다 작살난다고 쳐. 그때, 밑에서 사야 될 게 뭐냐.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 미래의 산업. 그죠? 걔네들이 주도해서 세상을 이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반도체도 핵심이죠, 당연히. 그런데 석유다, 뭐, 그지? 석유 기업이다. 아니면 무슨 그런 거 갖고 예전처럼 금융기업이다.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 산업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 언제가 됐든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면 그런 쪽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도 모르면요. 비트코인에다가 투자하지. 비트코인은 왜 해? 왜 만들었어? 지난 시간에 설명했네. 그죠? 비트코인도 결국에는 하나예요. 하나. 어디로 가기 위한? 우주로. 일론 머스크가 띄워놨잖아. 비트코인도요. 트랜스휴먼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용.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돈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시간적으로 딜레이 시키는 그런 역할도 비트코인이 할 수 있지.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디지털 화폐가 무조건 돼야 돼. 그 많은 재산을 갖고 얘네가 이동을 할 수가 없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금을 다 지네 거를 안 뺏기기 위해서 금을 다 화성에다가 자기네만의 창고를 만들고 화성에다가 금을 다 옮겨놔요? 아이씨, 그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디지털 화폐는 필수적이다. 그러려면 그거를 만들고 사람들의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이게 떠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비트코인 없애냐? 절대 안 없앤다. 왜? 그래,
그리고 니들이 우리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한다? 비트코인 조금씩 줄 거야. 그걸로 돈으로 디지털 화폐로 바꿔서 써. 생활해. 니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지구만 먹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 우주도 다 먹겠다. 새로운 우주에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상위층들은 다 거기 가서 살고, 지구를 내려다 보면서, 얘네들이 살고 있는, 내려다 보면서 잘 살고 있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지?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는 거 구경하면서. 그게 신이지 뭐야, 그죠? 그 과정 속에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과정이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준비한 거는 더 많은데 짧게 핵심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결국 핵심은 뭐예요? 우주입니다. 우주. 머스크는 그냥 엉아들의 꼭두각시 바지 사냥일 뿐이고요. 머스크를 통해서 왜 나사가 직접 나서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민간 기업을 통해 어떻게 돼? 엉아들게 돼요. 그 결과물이. 그죠? 국가적으로 나사 같은 데서 이 모든 걸 주도해버리면요. 결국에는 국가의 소유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주도를 하고 그래서 돈을 민간에서 벌어야 그 돈이 다 엉아꺼가 되고 그 개발한 화성이 됐던 달이 됐던 뭐가 전부 다 엉아들게 되잖아요. 그죠? 그 대신에 협조는 해야 되는 거죠. 나사가 됐던 어디가 뭐 미국이 됐던 뭐가 됐던 우리 나라가 됐던 시스템이 그렇게 흘러간다. 뭐 또 무서운 세상일 수도 있지만 또 재미있는 세상일 수도 있어요. 이 기술을 갖다가 이것들을 갖다가 나쁜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끔찍한 세상이지만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거를 걱정하는 게 이제 음모론인 거고 이 기술을 갖다가 좋고 더 편리하고 편한 세상을 만드는데 또 신기한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꿈꿔오던 세상을 만드는데 활용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긍정적인 또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공존하는 거지 양쪽이.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살만하니까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그지? 계속 있었어요. 이런 음모론은. 나쁘게 모든 기술이 발전하면서 나쁘게 사용되면은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좋게 사용한다 그러면 편리한. 그러면서도요. 음모론을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도 스마트폰 다 쓰잖아 지금. 통제 받고 있잖아. 그러면서 떠들어. 제일 먼저 우주 여행 갈 사람들이요. 막 욕해요. 저런 나쁜 놈의 새끼들 막 그런 금강산 개발 금강산 관광관 그런 욕하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지금 이미 하고 있으면서 욕을 하는 그럴 필요는 없다. 욕하지 말고요. 위로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자, 핵심은 달이 아니라 우주입니다. 우주. 엉아들이 하려고 하는 거. 거기서 우리 인간들이 사는 것을 내려다 보면서 신놀이를 하겠다는 거죠. 신놀이를 하겠다. 그러면서 돈을 그냥 다 모든 소유물이 다 자기네 거야 돼. 그래야 어떻게 돼요? 뭐 줄 수도 있고 선심도 쓰고 그지? 그러면서 통제가 가능한 거고 언제 어디 윗대가리들만 통제 자기네 사람으로 만들면 밑에 통제는 걔네들이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시스템이. 그래서 결국에는 피라미드식의 계급 사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꼭 생각하고 이직을 가져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그것도 온갖 방법으로 방해를 할 거예요.
개인들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계를 정하고 막 그죠. 1인이 한 가구당 막 1인당 자기 사유재산으로 보유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기 시작해요. 그런 법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이미 얘기가 나온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제 정치적인 거라 지금 잘 안 다루고 있는 건데 그런 것까지 얘기를 여기서 펼쳐버리면 재밌긴 하겠죠. 그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욕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거는 일단은 빼고 있어요. 우주산업 핵심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우리가 테마 문제라던가 그러면 오늘도 돈 쪽으로 돈의 입장에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딱 바라보면 투자를 해야 될 쪽과 하지 말아야 될 쪽이 나오죠. 일단 5G 관련주들은 통신 관련주들은 야 이거 스타링크가 성공하는 순간 이게 끝난다. 5G가 움직이긴 하지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 있구나. 그죠? 아까 특정 뭐 하나 시스템 우주 그죠? 우주의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저 사업이 뜰 수도 있겠구나. 근데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도 있네. 그죠? 그러면 그린 에너지 또는 신재생 에너지 이쪽 애들이 움직이고 테마가 움직일 때는 풍력보다는 태양광이 핵심이구나. 답이 나오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오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느 쪽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고 어느 쪽이 발전이 되고 어느 쪽으로 엉아의 돈들이 들어가고 있구나. 그러면 그쪽으로 미래에다가 투자를 하는. 그죠? 근데 그 타이밍 잡는 거는 기술적으로 잡아야 돼. 그죠? 근데 앞으로 이런 쪽이 결국에는 성장하겠구나. 세상이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걸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엉아들이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게 어디구나.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거구나. 물론 또 이것도요. 이 우주를 가고 우주 개발하는 것도 그 뭔가 또 알지 못하는 걸로 가기 위한 과정의 하나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재미로 듣고 건져낼 것만 딱 건져내고 나머지는 버려버리시면 오른쪽 귀로 듣고 건져낼 거 건져내고 왼쪽 귀로 나머지는 흘려버리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